한국인 손님이라길래 솔직히 처음엔 반갑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아카이 슈이치라고 합니다. 올해 42. 이 카페는 제 가족과 저의 꿈이 담긴 소중한 공간입니다. 하코다테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관광지입니다. 아름다운 야경 덕에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오죠. 특히 최근 몇 년 새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솔직히 한국 손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꺼려졌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왜냐고요? 사실 전 한국에 대해 그다지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유가요? 사실 특별한 개인적인 경험이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뉴스와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들이 전부였죠. 한국은 무례하고 시끄럽고 트집 잡기를 좋아하는 나라, 그런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 문제 때문인지 언론마다 일본을 헐뜯는 한국 소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댓글에는 또 한국이 트집이다, 일본이 싫으면 오지 말지 같은 말들이 가득했죠.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편견에 물들어갔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사실 몇 년 전 한국 여행을 다녀온 친구가 한 이야기도 한몫했습니다. 그 친구는 한국의 거리 음식도 맛있고 볼거리도 많았다며 처음에는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일본인이라고 하니까 표정이 싸늘해지더라. 조금 불편했어. 그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깊이 남았어요. 한국은 일본인을 싫어하는 나라, 일본인을 보면 무조건 싸늘하게 대하는 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죠. 그런 마음을 가진 채 카페를 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원래 도쿄에서 작은 찻집을 운영하셨습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연로하셔서 가게를 정리하셨고, 저는 어릴 적부터 꿈꿔온 커피 전문점을 이 하코다테에 열게 되었죠. 홋카이도의 신선한 공기와 천천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곳,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코다테는 제게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삶 자체였습니다. 이곳은 볼거리가 참 많습니다. 카페에서 조금만 걸어나가면 하코다테 항구가 나옵니다. 과거 개항지였던 만큼 서양식 건물이 곳곳에 남아 있어요. 빨간 벽돌 창고가 쭉 늘어서 있는 이곳은 야경이 특히 아름답습니다. 저는 가끔 저녁 장사를 마친 후 항구에 나가 바닷바람을 쐬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죠. 또 하코다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하코다테산 전망대입니다. 세계 3대 야경 중 하나라 불리는 이곳에서는 도시 전체가 마치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처음 그 야경을 본 날, 저는 잠시 숨을 멈추었어요. 내가 이런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구나 하고요. 그리고 제 카페 근처에는 모토마치라는 오래된 외국인 거리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의 성당, 구 영국 영사관 같은 건물들이 오랜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어요. 관광객들은 그 거리에서 사진을 찍으며 웃지만 저는 그 길을 걸을 때마다 내 카페도 언젠가 이 거리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꿈을 품곤 했습니다. 하지만 카페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고민이 생겼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점점 늘어났거든요.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한국 손님들이 들어오면 먼저 긴장부터 됐습니다. 혹시나 무례하게 구는 건 아닐까, 트집을 잡지는 않을까. 제 안에 뿌리 내린 편견 때문이었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국인 손님이 들어왔는데 메뉴판을 보며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일본어가 잘 안 통해서 그런지 이내 친구와 뭐라고 한국어로 빠르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또 무슨 불만인가? 메뉴가 맘에 안 드나? 조금 뒤 그 손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어색한 일본어로 말을 걸었어요. 스미마생. 이거 아이스라떼 있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메뉴판에 아이스라떼가 일본어로만 적혀 있어서 못 찾았던 거였어요. 그 손님은 불평한 게 아니라 단순히 메뉴를 찾지 못해 답답해했던 거였죠.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괜히 트집 잡을 거라 지레짐작했구나. 하지만 저는 그런 속마음을 감추고 말했죠. 아, 아이스라떼요.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 손님은 밝게 웃으며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라고 인사했어요. 저는 쑥스러워서 웃음으로만 답했습니다. 이후로 몇 번 한국 손님들과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제 안의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손님은 예외겠지, 한국인들은 원래 다 까다롭잖아 하고 넘겼죠. 사실 저는 한국 손님이 카페에 들어올 때마다 내심 긴장했습니다. 괜한 트집이라도 잡으면 어쩌나, 리뷰라도 나쁘게 달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을 만났습니다. 제 편견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바로 그 한국 청년들을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하코다테의 겨울은 눈이 많고 공기가 맑지만 가게 안은 썰렁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었거든요. 요즘 매출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홋카이도 겨울은 관광 비수기라곤 해도 이렇게 한산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더니 차가운 공기와 함께 5명의 젊은이가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서로 말을 주고받는 모습에 눈길이 갔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언어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한국인 손님인가? 저도 참 모순적이라는 걸 압니다. 한국인 손님이 많이 온다는 건 사실 가게에 좋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게 마냥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혹시나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작은 문제에도 불평을 쏟아낼까봐 말이죠. 예전에 한번 한국 손님이 커피 맛이 다르다며 교환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불쾌함이 머릿속에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5명 중 한 청년이 앞에 나와 일본어로 주문했습니다. 아이스 카페라떼 하나, 핫 아메리카노 2잔, 그리고 말차 라떼 2잔 주세요. 일본어가 제법 능숙했습니다. 조금 놀랐습니다. 대개 한국 손님들은 메뉴판만 가리키거나 번역 앱을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커피를 만들며 그들을 슬쩍 지켜봤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그들은 무척 활기차 보였습니다. 하코다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때때로 창밖을 가리키며 여기 진짜 예쁘다라거나 사진 찍자 같은 말들이 들렸습니다. 한국어는 잘 모르지만 표정과 말투는 충분히 전해졌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쨍그랑 갑자기 컵 깨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놀라 카운터 너머를 봤습니다. 아이스 카페라떼를 주문했던 청년이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바닥에 쏟아진 커피와 깨진 유리잔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죠. 옷에도 커피가 튀어 얼룩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황급히 티슈를 잡아 바닥을 닦으며 일본어로 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순간 가게 안공기가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함께 온 친구들도 괜찮아 라며 다급히 그를 도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걸레와 쓰레바지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다칠 수 있으니까 손 치우세요. 청년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컵값과 커피값은 다 낼게요. 죄송합니다. 저는 청년의 다급한 모습에 조금 당황했지만 괜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청년은 거듭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제 잘못인데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이럴 땐 그냥 받는 게 예의입니다. 청년은 순간 멈추더니 약간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새 아이스 카페라떼를 만들어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추우니까 옷은 물티슈로 닦으세요. 금방 마르면 괜찮을 겁니다. 청년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은 커피를 마시며 여전히 활기차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카운터로 돌아와 커피를 내리며 그들의 대화를 멀리서 들었습니다. 와, 하코다테 진짜 좋다. 우리 내일은 하코다테산 전망대 갈 거지? 응. 거기 야경이 진짜 끝내준대. 그리고 모토마치 거리도 가자. 옛날 건물들이랑 성당도 멋지다던데. 하코다테의 명소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들뜬 그들의 모습에 저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도시를 이렇게 좋아해주는 사람들이라니.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편에는 어쩐지 경계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실수해서 조심스러운 거겠지. 한국 손님은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그들이 계산을 마치고 떠났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치우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테이블 위에 티슈 한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600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티슈에는 정성스러운 일본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커피 정말 맛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자주 외국인 손님들을 맞이하지만 이런 메모를 남기고 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보통은 실수한 손님이라면 빠르게 사과만 하고 떠나는 게 일반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까지 마음을 표현하고 갔습니다. 600엔은 그 청년이 쏟아버린 커피 값이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이 커피값 이상으로 느껴졌습니다. 정말 미안했다. 그리고 정말 고마웠다. 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집어들고 잠시 주방에 돌아와 멍하니 섰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괜히 경계했었구나.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메모 한 장과 600엔이 제 가게에, 아니,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청년들이 남긴 600엔과 메모를 곰곰이 바라봤습니다. 단순한 돈이 아닌 그들의 진심이 담긴 마음이 느껴졌죠. 처음에는 그저 잠깐의 인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상쾌하더군요. 그런데 문을 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명의 젊은 관광객이 들어왔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건넸는데 그중 한 명이 서툰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한국어 메뉴판 있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 손님이 올 때마다 메뉴를 잘 못 알아보는 걸 보면서 한국어 메뉴판을 만들어야 하나 고민은 했지만 굳이 라는 마음에 미뤄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청년들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일본어 메뉴판만 있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들은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저는 문득 어제의 티슈와 메모를 생각했습니다. 한국어 메뉴판 한번 만들어 볼까? 그날 장사가 끝나자마자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번역 앱을 켜고 일본어 메뉴 하나하나를 한국어로 옮겨 적기 시작했죠.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메뉴판을 새로 걸었습니다. 작은 표지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Welcome. 한국어 메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국 손님들이 하나둘 더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한국어 메뉴가 있어서 편해요 라며 반가워했고 가끔은 사장님이 직접 만든 거예요 라며 웃으며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 손님들과 짧게나마 소통을 나누며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여행을 즐기러 온 사람들일 뿐이구나. 그리고 나처럼 따뜻한 순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구나. 하지만 그즈음 조금 불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일본인 단골 손님이 메뉴판을 보더니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한국 사람들한테 꽤 잘해주시네요. 한국 손님들 돈이 달콤하신가 봐요. 순간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어쩐지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에 속이 상했죠. 하지만 저는 차분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구든 제 가게에 오면 편하게 커피를 즐겼으면 좋겠어서요. 그 손님은 뭐 그렇다면야 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한국어 메뉴를 만든 게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건가 싶었습니다. 며칠 뒤 그런 고민을 안고 가게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가게 앞에 웬 낯익은 얼굴들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커피를 쏟았던 그 한국 청년들과 친구들이었습니다. 청년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다시 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쩐 일로 다시 오셨어요? 청년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사장님 커피 맛에 반해서요. 그리고 한국어 메뉴판 만든 거 봤습니다. 너무 감동받아서 꼭 다시 오고 싶었어요. 순간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자리를 안내하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번엔 커피 안 쏟으실 거죠? 청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단단히 잡고 마실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하코다테 여행은 어땠어요? 청년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최고였어요. 하코다테 산에서 본 야경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고요. 모토마치 거리는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하코다테 아사이치에서 먹은 해산물동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생생한 여행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저보다도 이 도시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청년들은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를 정리하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카페 진짜 좋은 곳이에요. 꼭 번창하길 바랍니다.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여행 마치고 돌아가세요. 청년들이 떠난 뒤 저는 카운터에 놓인 자리를 정리하다가 또 하나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어와 한국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한국어 메뉴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하코다테에서 좋은 추억 하나 더 가져갑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리고 메모 아래에는 작은 종이약이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약을 한참 동안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국 손님들에게 건넨 것은 단순한 한국어 메뉴판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건 이곳에 와줘서 고맙다는 제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그들에게 닿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제 카페에는 여전히 한국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한국에서 보고 왔어요. 라며 반갑게 인사하는 손님들이 있었어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가게를 알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한국 손님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글 보셨어요? 화면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커피를 쏟았던 그 청년이었어요. 그는 일본 여행자들이 많이 모이는 한한국 여행 커뮤니티에 이렇게 글을 올렸더군요. 하코다테에서 잊지 못할 카페를 만났습니다. 실수로 커피를 쏟았을 때 사장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새 커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희를 위해 직접 한국어 메뉴판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무뚝뚝해 보였던 사장님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코다테에 가신다면 이 카페에 꼭 들러보세요. 커피 맛도 사람의 마음도 정말 따뜻한 곳이었어요. 그 글에는 카페 내부 사진과 함께 그 청년이 처음 남긴 메모와 600엔 사진도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많은 한국인 손님들이 찾아온 이유가 바로 그 청년 덕분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그저 좋은 기억을 마음에 간직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제게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저는 마음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좋게 봐주셨다니 저도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제 SNS에 이 사연을 올렸어요. 몇 주 전 제 가게에 5명의 한국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중 한 청년이 실수로 커피를 쏟았지만 오히려 저에게 진심 어린 메모와 함께 커피값을 남기고 갔었어요. 그 후 저는 그 청년들을 위해 한국어 메뉴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청년이 저희 가게 이야기를 한국에 전해주었고 지금 수많은 한국 손님들이 제 카페를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은 국적도 언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커피 한 잔에 담긴 마음의 힘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긴 고민 끝에 그 청년이 처음 남겼던 메모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이 글은 예상치 못하게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일본인들이 공감과 응원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댓글에는 뜻밖의 이야기들이 가득했어요. 저도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했어요. 한국 지하철에서 길을 헤맬 때 한 학생이 끝까지 데려다주며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몇 년 전 한국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는데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이 소주 한 잔을 따라주며 함께 건배하자고 했어요. 언어는 잘 안 통해도 그 정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댓글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국 호텔에 며칠 머물렀을 때 호텔 식당의 한 여성 직원이 저에게 카페라테 한 잔을 서비스로 주신 적이 있어요. 컵 옆에는 일본어로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하트. 일본어는 서툴렀지만 그 메모를 보고 하루 종일 포근하고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저도 느꼈습니다. 마음은 언어보다 빠르게 그리고 더 깊이 전달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네티즌은 당시 받았던 커피와 메모의 사진까지 함께 올렸습니다. 메모에는 어색한 일본어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하트.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나라에서 말보다 마음으로 서로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모르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서로를 향해 열려 있을 때 작은 친절 하나가 큰 울림을 만든다는 것을요. 제 글 아래에는 또 다른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사장님, 꼭 한국에도 놀러 오세요. 저희도 사장님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하코다테 여행 가게 되면 꼭 들를게요. 이 이야기가 너무 따뜻해서 가보고 싶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가게 벽에 새로운 액자를 걸었습니다. 청년이 처음 남긴 메모와 600엔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짧게 쓴 글을 함께 넣었어요. 한 잔의 커피가 건넨 마음, 하나의 메모가 이어준 인연. 이곳은 커피 한 잔의 마음을 담는 곳입니다.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서로의 마음이 이어지는 곳. 이제 제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마음이 오가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한국인 손님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국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이제 저에게 중요한 건 국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곳을 찾아와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잔의 커피가 전한 마음이 이렇게 큰 파도를 만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파도 위에 기꺼이 몸을 실었어요. 제 마음을 커피 한 잔에 담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요. 그날 밤
저는 가게 불을 끄고 한참 동안 빈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하코다테의 밤거리가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따뜻한 노란 불빛 아래로 눈송이가 사뿐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제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편견 속에 갇혀 있었을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동안 한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뉴스와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만 듣고 한국을 나쁜 나라, 트집 잡는 나라라고 단정 지어버렸어요. 하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아니었습니다. 600엔과 메모를 남긴 청년의 따뜻함, 제 가게를 찾아와 주며 커피 맛있어요 라고 웃어준 한국 손님들의 밝은 미소, 그리고 한국에서 누군가가 다른 일본인에게 전한 제 마음입니다. 하트, 나는 진심.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슈이치, 이제는 직접 가서 보고 느껴봐.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요. 이번에는 제가 한국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마음을 직접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만난 포장마차에서 따뜻한 소주 한 잔을 받아볼 수도 있을 거예요. 호텔 식당에서 누군가 건네는 작은 메모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지하철 안에서, 시장 골목에서, 카페 한 구석에서 저는 이제 그런 순간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되고 설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언젠가 한국의 어느 작은 카페에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주인이 따뜻하게 건네는 커피 한 잔에 어서 오세요. 편하게 쉬다 가세요. 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커피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작은 커피 한 잔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마음을 따라 한국으로 향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